첫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서울 성모의 황병희 교수님 오퍼레이터셨고 승재호 교수님이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크 오스티얼 ISR CTO 케이스입니다. KCTO 클럽 이제 10번째 미니 웨비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다음번에는 제가 시술한 흥미로운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CTO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케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저희 병원에는 작년 6월에 체스트페인으로 처음으로 의뢰되신 분입니다.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디미아의 스모킹 히스토리 있으시고 타병원에서 이미 스리베슬 쪽에 PCI를 시행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I 히스토리를 보면은 프록시마 LAD, 미드 LAD에 오버랩 없이 스텐트가 있었고 LAD 쪽에 DEB 받은 히스토리 있고요. 저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서크 쪽은 프록시말 서크의 스텐트, 미드 서크의 스텐트가 이제 오버랩 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케이지에서는 LBBB에 뭐 VPC 있고 카디악 마커는 트로포닌 T가 조금 상승되어 있는 거 외에는 크레아틴이나 다른 것들은 괜찮았고요. 저희 병원 처음 오셨을 때 에코입니다. 이젝션 46%였고 LAD랑 서크 쪽으로 이스케미아 있는 상태였고요. 예, 타병원에서 찍은 코로너리 엔지오 CT입니다. CT를 보시면 이제 프록시마 LAD 쪽에 스텐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메인 쪽에 이게 처음엔 스텐트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칼시피케이션이었고 이 서크 쪽 스텐트가 이 메인 쪽으로 프로트루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CAG고요. 조금 잘 안 찍히긴 했는데 RCA는 비교적 괜찮고 이제 RCI에서 서크 디스탈 쪽으로 콜라테랄 올라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레프트 LAD 쪽에서는 서크 쪽으로는 콜라테랄 플로우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마 LAD 쪽에 ISR 리전 확인되고 미드 LAD 쪽에서도 스테노시스 확인되고 아마 LAD 오스 쪽에서도 좀 타이트한 리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3번 케이스를 진행했었고 이 두 번째 PCI는 저희 동계 그 중재학회 때 라이브로 했던 케이스라서 그 뒤에 상황이 어땠는지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프트는 암플랏 AL1 사이드월 페모랄로 8프렌치로 접근을 했고요. 이제 RCA는 페모랄 7프렌치 마찬가지로 AL1 사이드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RCA 뒤쪽으로 해서 약간 에피카디알 채널로 요 서크 디스탈 쪽으로 콜라테럴 플로우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LAD 쪽을 보시면 아까 프록시마 LAD ISR 리전 그 다음에 미드 LAD 쪽으로도 스테노시스 보이고요. 사실은 이분이 체스트페인으로 오신 원인은 사실은 요 LAD나 메인 쪽 리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메인 투 LAD 스텐트를 대게 되면 서크 쪽은 이제 PCI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크 이제 ISR CTO PCI를 먼저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LAD to 레프트 메인 아이브스를 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에 ISR 확인되고 보시면은 이제 LAD 오스 쪽으로 칼시피케이션이랑 타이트 스테노시스 확인되고 아까 CT에서 보였던 이제 레프트 메인은 칼시피케이션과 이쪽에 서크 쪽에 스텐트가 프로트루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슈퍼크로스 120도랑 콘캐스트 프로 12로 옵스 서크 펑처 시도하였고요. 그래서 와이어가 어느 정도 콘캐스트가 진행된 후에는 이제 슈퍼크로스를 턴파이크 스파이럴 마이크로 카테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에 콘캐스트 프로를 가이아 넥스 세컨 와이어로 변경하여서 이제 트루 루멘 트래킹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디스탈 서크 쪽에 거의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트루 루멘으로 잘 와이어링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계속 했는데 조금씩 계속 빗나가고 있었고요. 사실 그 턴파이크 스파이럴 와이어가 이 서크 오스 쪽을 통과를 잘 안 해서 이 턴파이크 스파이럴 와이어를 코세 옆으로 액세스 와이어로 체인지를 해서 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조금 진입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이크로 카테터가 서포트된 상태에서 이제 가이아로 다시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네, 이제 트루 루멘을 잘 찾아가지 못했고 그 처음 이 첫 번째 프록시멀 서크 스텐트를 잘 들어갔는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봐도 사실 이때만 해도 잘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세컨 이 미드 서크 쪽에 와이어링을 계속 시도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하다가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먼저 사용을 해서 이 코라테랄 채널을 찾아가고 있고 파인 크로스에 이제 수호 03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디스탈 서크 쪽으로 와이어링을 잘 성공하였고요. 이제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어드밴스 시키고 이제 가이아 와이어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가이아 세컨, 서드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저희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제 가이딩 카테터가 암플라치가 이제 100cm 정도 되고 저희가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150cm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길게 에피카디알 채널을 이제 따라서 파인 크로스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 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제 가이딩 카테터 끝까지 다 밀어 넣었는데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 카테터가 더 이상 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이어링을 조금 더 해도 마이크로 카테터를 더 진입할 수도 없고 서포트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와이어링을 더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와이어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레트로그레이드는 포기하고 다시 안테그레이드로 와이어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 이 첫 번째 프록시멀 서크 와이어링도 아마 바깥쪽으로 되었었던 것 같고 리와이어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이어링을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캡 위치가 어디였나요? 디스크탈 캡이 여기 썩 두 번째 이 스탠드 RCA에서 피더가 네, RCA였고요. 네네. 그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아, 디지털 캡까지 잘 올라갔나요? 에피카디얼 콜라테럴 통해서 네. 잘 잘 보이세요? 보이는 영상 한번 찾아서 올라가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아까 그 계속 케이스에 넥스트 2도 그렇고 그 다음 와이어도 그렇고 그냥 완전 그냥 디지털까지 그냥 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까지 거의 다 가 있는데 어쨌든 추루가 아니니까 레트로그레이드를 했겠죠. 네, 그래서 디지털까지 거의 다 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거를 중간에 그냥 걸쳐가지고 디지털 캡으로 들어오는 CTO가 성공한들 네. 이미 아예 파 디지털까지는 다 폴스 루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더 진행해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디지털 스탬프를 잘 못 봤나 디지털 스탬프가 어디까지죠? 한정규 선생님 잘 보이시나요? 바이러스랑 인젝션한 걸 다시 보여주세요. 마이크로 인젝션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음. 그러니까 지금 저 뒤쪽에 약간 보이는 그거가 어쨌든 CTO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디지털 네. 베드? 여기 보이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시에 에피카드 콜라터럴에 좋은 게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겠다 할 때 항상 에피카드 콜라터럴은 이게 길이가 마이크로 카테터 길이가 150cm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긴다 하더라도
참 150mm 근데 하더라도 이게 짧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가이딩 카테터를 잘라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디스탈 캡을 뚫는다 하더라도 더 앞으로 전진을 못 하거든요. 안테그레는. 그걸 지금 우리 승재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보고. 예. 오케이. 일단 뭐 조금 더 진행 한번 아, 해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까지 이제 했었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었다가 와이어링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체스트 페인의 원인이 사실 저희가 서크 CTO를 트라이 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체스트 페인으로 오시게 된 원인은 아마 이 LAD와 메인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해서 이제 메인과 LAD 쪽에 PCI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프록시마의 미드 투 LAD에 스텐트를 하나 넣고 이 메인 투 프록시마 LAD까지 이렇게 스텐트를 2개를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파이널 NGO에서 이렇게 메인 투 LAD까지는 스텐트가 아주 잘 플로우가 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환자분은 잘 퇴원하시고 잘 지내시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월에는 서크 CTO PCI를 페일했고 메인 투 미드 LID까지 스텐트를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환자분이 한 6개월, 7개월 후에 체스트 페인으로 다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EKG랑 엑스레이는 그전과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월모신이 다 악화되고 이젝션이 46%에서 35%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테스트에서도 포지티브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여서 일단은 파일업 CAG를 찍었고 제 RCA가 그전과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제 조금 뭐 진행했나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했었고 이제 메인 쪽에 문제가 있나 LAD 쪽에 했는데 이제 메인과 LAD 쪽의 플로우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카디오 콜라테럴은 조금 더 발달한 건가요? 아까부터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네, RCA2 서크 콜라테럴은 좀 더 발달했나 보군요. 네, 더 데피니트하게 더 잘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인과 LAD는 괜찮아서 이제 RCA 쪽으로 FFR을 봤는데 이제 FFR이 디스탈 RCA 쪽에서 스텝업 되고 이제 0.73 뭐 RCA가 콜라테랄을 서크 쪽으로 주기 때문에 뭐 감안을 했지만 이제 메인과 LAD가 워낙 괜찮고 이젝션이 감소를 하고 환자 체스트 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 RCA 쪽에 좀 플로우가 좀 떨어지면서 이 이젝션의 저하와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RCA 쪽으로 아이부스를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럽처 캐비티에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디지털 RCA 쪽으로만 이제 스텐트를 넣었고요. 사실 앞쪽도 프록시멀 투 미드도 디퓨즈하게 좁아져 있고 럽처 캐비티가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 스텐트를 다 넣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스텝업이 제일 심했던 디지털 RCA 쪽으로만 스텐트를 넣고 시술을 일단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RCA 쪽 PCI는 끝 마쳤고요. 포스트 FFR은 안 재보셨나요? 지금 코멘트가 채팅방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때 네. 사실 저희 이 라이브 때도 코멘트를 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때 포스트 FFR을 측정하지를 못해서 네, 아까 승재원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도너베스는 FFR을 사실 CTO 뚫고 나면 도너베스 FFR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뭐 저게 정말 컬프리에 쓰일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클을 ISR CTO를 다시 꼭 뚫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메인 투 LAD에 스텐트도 넣고 이제 ICA 쪽으로도 PCI를 사실 시행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때가 이제 저희 그 동계 중재학회 그 케이스를 준비하던 시기기는 해서 이 서크 ISR CTO 메인까지 크로스오버된 그런 케이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제 다른 교수님의 권유가 사실은 있었어서 이 서크 ISR CTO를 한번 조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T를 보시면은 그전에는 메인 쪽으로 프로트루전 돼 있던 CT가 이제는 메인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좀 크러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JCTO 스코어는 4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때 라이브 했던 케이스인데 그때 마이크로 카테터가 레트로로 이제 에피카디알 채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이딩 카테터를 좀 짧은 걸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좀 마이크로 카테터 긴 거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ICA 쪽에 암프라츠를 90cm짜리 가이딩 카테터를 준비를 해서 시술을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스텐트 프로트루전 돼 있는 CTO가 메인으로 크로스오버 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CTO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모랄 8프렌치 암프라치 AL1 그 다음에 RCA는 페모랄 7프렌치 AL1 90cm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는 파인크로스 150cm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레트로그레이드를 먼저 시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시술에서는 사실 이 가이딩 서포트도 괜찮고 이 마이크로 카테터와 이 소스3 와이어 진입이 좀 잘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도 잘 안 되고 와이어도 자꾸 좀 가이딩 서포트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이 좀 안 되고 와이어가 자꾸 좀 밀려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크로 캐러벨 쓰신 거죠? 네? 캐러벨 파인크로스요. 파인크로스, 네. 파인크로스가 쉐프트는 더 가늘긴 한데 팁은 사실 좀 두꺼워가지고 캐러벨로 한번 바꿔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이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이 잘 안 돼서 사실 그때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좀 바꿔서 진행해 보자고 하셔서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좀 바꾼 상황이었고요. 우선은 그때 이제 메인 크로스오버 했던 이 서크 오스 쪽 아이브스는 이렇게 조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닝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슈퍼크로스 120도의 컨퀘스트 프로로 진행을 했고 이제 근데 와이어링을 처음부터 콘캐스트 쓰셨던 이유는 있나요? 너무 세진 않았을까요? 처음에 콘캐스트 써서 서브 인티마로 또 저번에 넘어갔던 거여서 네. 와이어를 처음부터 끝판왕으로 쓰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서크 이제 메인 쪽으로 크로스오버가 좀 스텐트가 한 겹이 있고 그 전에 있던 프로트루전된 서크 오스 쪽 스텐트들도 있어서 조금 그쪽을 뚫기 위해서는 좀 강한 와이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컨캐스트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슈퍼크로스 120도가 앵글이 있어서 그 서크 네고시에이션 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저희 컨캐스트 같은 하드한 와이어가 들어가면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각도가 큰 곳을 네고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슈퍼크로스를 쓰는데 거기에 소프트한 와이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드한 와이어가 들어가서 그 앵글 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잘 돼서 다행이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더블루맨 마이크로 카테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LED 쪽으로
크로스 해놓고 사이드 포, 세컨드 포 쪽으로 이제 좀 앵글을 준 그런 하드한 가이드 와이어를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오히려 더 백업 서포트도 강해지고 원하는 대로 네고시에이션 하는 팁이기도 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어느 정도 진입시키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턴파이크 스파이럴 그리고 바꿔서 코세어 프로 액세스 그다음에 1.0 벌룬까지 이 LED 쪽에 앵커 벌룬을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도 이제 전혀 진행이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가이딩을 모두 바꿨습니다. 아마 암플라트 두 개가 좀 서로 간섭을 하면서 서포트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레프트는 EBU 3.5로 했고 이제 라이트는 암플라트 0.75에 가이드질라 카테터를 넣어서 서포트를 조금 강화했고요. 이 마이크로 카테터도 그때 의견을 파인크로스 말고 다른 거 써보는 거를 의견을 주셔서 코세어 프로 액세스로 이제 변경을 해서 레트로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호 제로 3로 이제 와이어를 어드밴스 하고 마이크로 카테터도 코세어 프로는 이번에는 좀 서포트가 아까보다 생겨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코시오 프로 액세스도 좋은 거긴 한데 에피카디얼을 이어서 아마 그 에피카디얼에서 이 트위스트를 줄 수 없잖아요. 스파이럴하게. 그래서 코세어가 캐럴보다 나은 거는 이제 돌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에피카디얼에서 그리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미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 캐러벨이 조금 더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팁은 코시어 프로 XS가 되면서 캐러벨보다 팁은 더 가늘거든요. 캐러벨보다 코시어 프로 XS가. 근데 쉐프트는 캐러벨이 더 가늘기 때문에 저라면 캐러벨 썼을 것 같은데 코시어 프로 XS에서 한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캐러벨이 어디서 안 넘어갔던 건가요? 지금 요 왼쪽 사진에서 마이크로 카테터 파인크로스가? 파인크로스요. 예.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 아까는 예. 여기 이 앵글진 부위에서 그죠. 더 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 황병희 교수님 되는 이제 이 내공 가지신 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딱 저렇게 된 부분에서 콜세어로 바꿔서 콜세어 프로를 밀면은 콜랩스가 되는 순간 그냥 카디아는 다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에피카디알은 뭐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조기가 저는 이제 만약에 저걸 넘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직진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걸로 조금 더 전진성 좋은 걸로 하는 게 좋겠지만 저기가 만약에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고 특히 아까 자꾸 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백업의 문제니까 저는 차라리 서포팅 카테타 디바이스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면 RCA에서 이미 뭐 익스텐션 저기 카테타를 넣긴 넣었지만 백업이 계속 문제되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백업을 더 잡기 위해서 앵커를 하든지 뭐 그게 더 우선적이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서 저기 가이드질러나 가이드라이나 뭐 들어가 봐야 크게 도움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저런 부분에서 에피카디알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앵커를 하는 것도 좋은 사실 방법이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캐러벨을 사실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는 어떻게 쓰신 거죠? 네, 와이어는 일단 수호3로 넘기고 나서는 마이크로 카테터 넘기고 가이아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미드 서클에 있는 스텐트 쪽에 이제 가이아 넥스트 세컨으로 와이어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뭐 엔조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팁 인젝션
한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아까 좀 전부터 아니 이게를 이 와이어를 넘길 때 이 에피카디알 채널 자체를 가야 넥스트 2를 썼다는 건가? 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한 거거든요.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팁 인젝션 안 하신 아, 그 영상이 네. 하셨죠? 예, 그러니까 네네네. 꼭 해야 네, 된다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부터도 계속 디스탈 위치가 어디지? 막 그걸 헷갈려 아, 하고 네네네. 있는데 더더욱이 꼭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디스탈의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프록시말 서크 스텐트까지 이제 진입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이 부분에서 이 크로스오버된 부분과 이 크러쉬된 그 부분을 이제 잘 통과를 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가이아를 에스컬레이션 하고 콘퀘스트 프로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트루루맨으로 잘 와이어링이 되지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만 이제 와이어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이브스를 보면서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어, 저희가 처음에 아까 아이브스에서는 이 서크 쪽 이 그전에 NC를 했었는데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잘 마이크로 카테터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 팟을 해서 이쪽을 좀 이 스트럿들을 좀 모디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NC 4.0으로 이미 팟을 좀 한 상태여서 조금 여기가 아까보다는 좀 눌려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이브스를 보면서 서크 쪽 와이어링을 하는데 이 바깥쪽으로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는 두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이제 팟을 해서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좀 했기 때문에 다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하고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해서 리버스 카트를 진행해 보려고 네, 이 슈퍼크로스 와이어도 써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사스케도 써서 서포트를 조금 키워서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라이브가 끝난 상황이기는 한데 어, 갑자기 이제 맥랩에서 프레셔가 네, 레트로그레이드 프레셔가 좀 이상해서 이제 조영제 쓰지 않고 빼서 확인을 해보니 이 RCA 가이딩 카테터의 스롬보스가 좀 확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와 가이딩 카테터 모두 다 빼고 이제 다이그노스틱으로 이제 RCA 확인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서크 쪽 레트로그레이드 했던 거 다 빠지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도 성공되지 않았던 상태라 시술을 여기서 종료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그래도 조금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조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했는데 이때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와이어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서크 쪽에서 레트로그레이드로 와이어링을 하면서 그 스페이스가 좀 많이 넓어져서 와이어링 하는 게 조금 수월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암플라츠 8프렌치로 하고 턴파이크 스파이럴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서 와이어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이제 디스탈까지 와이어링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팁 인젝션 하고 네 벌론을 하고 이제 아이브스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제 뒤쪽에서 트루루맨으로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중간에 이 미드 서크 스텐트 부분에서 잠깐 이제 퍼스트 루맨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또 트루루맨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오스 부분에 가서는
다시 이 펄스 루멘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타토는 어느 시점에 필요했던 건가요? 아스타토 20까지 페리페럴 와이어까지 쓰셨는데 네, 어디서 걸려서 그 초반에 쓰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옷을 넘기가 어려워서 그랬군요. 네, 스트럿이 세 겹이어서. 네, 네. 아, 네네네. 그 오스 쪽이 펄스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까 그 채팅방에서 그런 코멘트 있었는데 이번엔 왜 성공했을까요? 처음에 안테로를 여러 번 세 번째 안테로 시도한 셈인데 트라이 앤 에러로 그냥 잘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그 라이브 그때 하고 있었는데, 네, 인테그레이드가 생각보다 그 전에는 안 됐던 게 금방 넘어갔던 게 그 제 생각에는 그 이 레트로그레이드로 좀 이 와이어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넓어져 있어서 조금 와이어링이 펄스 루멘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뭐 생각합니다. 완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와이어를 들어간 거고, 이게 그냥 추로로 처음부터 쭉 잘 됐으면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가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잘 됐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중간에 폴스 루멘 코र्스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운 좋게 들어갔는데 그 운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 하면서 콜세어가 중간 부분까지 올라갔고 와이어도 일부 패싱 됐던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트루 폴스 트루 애매하게 됐던 데서 마지막 디스탈에서 운 좋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황병희 교수님 지금 계속 중간중간 올려주지만 어쨌든 팟 하면서 스탠트 그다음 오스티어롤에 찌르는 위치도 조금 더 각도가 조금 더 줄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수월했다는 컨셉인 것 같네요. 아이브스를 안 봤으면 이게 다치는 줄 알고 했다가 레프트 메인 아이브스를 안 봤으면은 진짜 이게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렇죠? 아이브스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폴스인 줄 알고 DJS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스 쪽이 트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브스를 확인했다는 게 진짜 제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LAD와 서크 쪽 키싱 LAD는 3.5, 서크는 2.5 그리고 3.0으로 했고요. 요 부분에서도 이제 트루 펄스 트루가 있기 때문에 커버해서 스텐트를 일단 하나 넣었고, 이제 여기를 네, LAD랑 서크를 DCB를 해서 키싱을 일단은 마지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시술 이제 서크 쪽의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였냐였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메인 투 LAD가 사실 중요하고 저희가 뭐 이 RCA도 PCI를 했고 근데 이제 리트로로 올라간 플로우는 안테 플로우를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ICMP인 거 생각해 보면은 BCIS 트라이, 그러니까 리바이브 연구가 그렇게 잘 안 된 거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 다 리버스클이 안 돼서 그랬을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컴플릿 리버스클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크 뚫으신 건 전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ICMP라면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일단은 DCB로도 충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DCB만 하고 이제 파이널 NGO는 이렇게 된 상태로 일단은 끝 마쳤고요. 계속 질문에도 올라오는데 폴스 루멘의 DCB가 어떠신지요? 사실 스텐트를 넣었으면은 네,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는 조금 네, DCB로도 충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폴스도 DCB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될까요? 스무드 머슬, 네, 스무드 머슬이 프로이프를 막
근데 기본적으로는 폴스 루멘에 DCB 했을 때 애뉴리즘 포메이션 된다는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어쨌든 아이브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사실 오스 쪽이 이렇게 충분하게 이 루멘 게인이 조금 안 되어 보이는 부분도 좀 있어서요. 일단은 이날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술을 마쳤고요. 음. 그 아니 그 다음이 잠깐 그 저는 조금 이제 황병희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체력에 조금 문제가 생기셨나 본데 그냥 황병희 선생님 스타일상 이게 LAD랑 메인에 스텐트가 없었으면 별로 고민하지 않겠지만 이미 스텐트가 있었고 각도가 거의 90%면 그냥 저는 그냥 앞쪽에 그냥 스텐트 딱 맞춰가지고 하고 키싱했으면 그냥 더 깨끗하게 끝날 문제 아닐까요? 한정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더 스트렝스가 중요한 상황일 거여서요. 저 동의합니다. 네. 황병희 선생님 빨리 채팅을 올려주세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또 계속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날 이제 엔자임이 많이 증상은 없었는데 환자분이 엔자임이 많이 올라서 팔로업 CAG 했는데 이제 서커 쪽은 이제 다 막혔고요. 이제 다시 8프렌치 페모랄 암프라츠로 이제 와이어링을 했는데 이때는 비교적 네, 간단하게 그래도 와이어링이 됐고 이제 로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앞쪽에 이 스텐트 버든을 조금 서커 오스 쪽의 버든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로타를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투 서커까지 스탠트 어블레이션을 목적으로 하셨던 거죠? 네, 이렇게 폴스가 막 있고 이래서 폴스 루멘 쪽이어서 네. 정말 네,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셨네요. 네, 펄스루멘이 조금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스텐트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스텐트 넣어서 이제 키싱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알브스 보시면 네, 서커 오스 쪽 잘 열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T 스탠팅으로 옷 맞춰서 넣으신. 메인까지 해서 큘롯처럼 네, 네, 큘롯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팔로업 찍었던 엔지오인데요. 네, 이번에는 서크 쪽 유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트 계속 썼었나요? 제가 사실 두 번째 그 라이브 할 때 네, 라이브 할 때. 썼었고요. 사실 세 번째 그 로타 아니요, 두 번째 케이스. 때. 두 번째 때는 네. 저는 저도 이제 뭐 저도 요새는 이승준 교수하고 같이 이제 시술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 길게 걸릴 때 진짜 세컨 어시스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스트 오퍼레이터는 이 정도쯤 되면 아 일단 빨리 좀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할 때 제 생각에는 황 교수님 좀 쉬라고 하고 네. 승 교수가 나서가지고 마무리는 제가 하겠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KCTO 저기 뭐야 웨비나니까 이게 오프레이블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잘 끝나서 괜찮지만 아까 얘기했던 페리페럴 와이어 나온 거 그리고 그 에피카디알에서의 카테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약에 잘못되면 굉장히 큰 문제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당연히 폴스루멘 특히 폴스루멘 자체가 이게 지금 워낙에 CTO 세그멘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DB 하시는 분들은 CTO가 굿 타겟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 험악한 CTO 많이 해본 와이어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들이 폴스로 루멘이 거의 유지될 확률이 거의 없죠. 예.
파디스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스탠 프록시마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전혀 이 케이스를 제가 뒤쪽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앞을 안 했을까? 그래서 딱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 우리 서전 총무님하고 한정희 교수님. 이게 하여튼 뭐든지 간에 지쳐서 그냥 중간에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꼭 일이 생기는. 근데 하지만 또 빠른 시간 내에 역시 참 그 서울 성모팀이 대단한 게 그걸 결국은 극복해낸 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케이스는 뭐 진짜 장편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예, 저희는 그렇지만 뭐 실제 거기서 시술했던 분들하고는 아주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서전 총무님. 예. 저도 잘한 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잘한 게 그때 증상 없었지만 엔자임 올라서 다음날 바로 팔로업 시리즈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폴스루멘 길게 들어가고 DB한 다음날 스텐 스롬보시스가 안 생긴 게 다행이고 일단 막혔잖아요. 리코리든 스텐 스롬보시스 뭔가 이번 생긴 걸 잘 발견해서 스텐팅한 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팔로업을 확실히 하고 확실히 이제 마지막에 원래대 원칙적인 치료를 한 게 다행이고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페리페랄 롱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파인 크로스도 솔직히 코로나리 마이크로 카테터가 아니라서 아마 청구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 아주 험한 케이스 잘 봤고요. 강심장만 할 수 있는 이 폴스루멘 통한 로타블레이션도 또 한번 봐서 재밌었습니다. 이 레디얼 스트렝스가 필요한 구간에는 확실히 스탠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커 오스라면은 처음부터 아마 스탠트가 있는 게 아마 좀 더 아마 딜리버리 하는 거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거는 같고 오시로 스탠트가 웬만한 거에서 뭐 자이언스보다 더 좋게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CTO에서는 넌 인피리티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레디얼 스트렝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렇다면 DCB는 더더군다나 레디얼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커 오스는 스탠트 넣고 밑에 하이브리드 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엄청 험한 케이스셔서 DCB로 좀 넘어갈 때 끝내고 싶으셨을 것 같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기 뭐야 황병희 교수님 채팅창에 이제 이분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그 로타를 그래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면이 뭐 어떤 면 때문에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면은 뭐 우리 그 CTO에서 로타 특히 그 폴스 루멘에서의 로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는 괜찮다 안 괜찮다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되면 괜찮은 거고 사고 터지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큰 사고 터지는 건데 그거는 또 과학이 아닌 것 같아서 한정 교수님도 뭐 CTO 로타 케이스 몇 번 보고 했는데 어떠세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폴스면 가급적 안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폴스에서는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습니다. 아마 강심장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문헌상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폴스루멘 다 하고 했는데 로탈에서 시터 캠프에 있을 때 질문했는데 그 답하기를 뭐라 하시냐면은 할 수 있다. 다만 폴스루멘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 구간은 다이나 모드로 지나가라. 그 구간은 아세렉토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나가는 거고 다이나 모드로 지나가고 아세렉토미 할 부분은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하이플로를 갈아버리고 폴스루멘 지날 때는 다이나 모드로 지나가지 거기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코멘트 하셨었죠. 그리고 케이스는 그 다음 세션에 케이스 이중희 교수가 폴스루멘 한 거 아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탠 스트러처럼 아주 단단한 게 있을 때는 다이나글라드는 걸려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이 케이스도 되게 어려웠을 거는 같고 스탠 스트러를 갈가낼 거라면 아마 로타를 하셨어야 될 거는 같은데 뭐 아이부스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미디어를 얼마나 뎁스를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판단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황보현 선생님이 폴스 루멘이 일단 랭스가 길지 않고 로타가 폴스 루멘 쪽으로 스탠트 쪽으로 갈릴 거라고 자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네. 네. 아마 디퍼런셜 샌딩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단단한 거를 갈고 부드러운 쪽을 갈지 않고 이렇게
네. 아마 또 바이프케이션이어서 와이어 바이어스 정도도 아마 좀 달랐을지는 모르겠네요. 와이어 바이어스가 그레이터 커버처 쪽으로 반대편, 그러니까 카라인의 반대편으로 이루어질 텐데 스탄 스트럿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다를 것도 같습니다. 이준현 선생님도 바이어스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뭐 우리 그래도 진짜 우리 다들 이제 이 채팅창에 있는 모든 분들 해서 박수 한번. 네, 완전 진짜 멋진 케이스 잘 본 것 같습니다.